안녕하세요. 두툼한 하루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4월 독서 노트를 보여드리면서 4월에 제가 읽은 책들을 짧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독서 노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4월에 읽은 첫 번째 책은 심채경 작가님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과학자가 쓴 에세이라는 점에서 꽤 독특합니다. 지난달 영상에서 이 책을 읽고 도서관에서 독서노트 쓰는 모습을 담았었는데요. 도서관에서는 반납 직전이라서 좋았던 문장들을 이렇게 적어주었고 집에 와서 따로 좀 더 예쁘게 꾸며주었습니다. 왼쪽이 페이지가 굉장히 화려하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의 느낌을 표현을 했는데요. 뒷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난로가 있는 오두막 같은 느낌이고요. 이 오두막에서 겨울밤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이 책은 천문학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고요. 과학자로서의 직업적 마음가짐이나 또 작가님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서 평소에 우주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천문학은 낯설지만 한 걸음 다가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읽으셔도 재미있고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책은 영상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읽은 책은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인사입니다. 저는 이 책을 밀리의 서재에 있길래 읽어봤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 작별인사 책이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던 책에서 증간을 해서 새롭게 나온 장편소설인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의 뼈대를 읽은 거죠. 재출간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아직은 읽어보지 못했고요. 읽고 나서 어땠는지 이쪽에 써주고 싶어서 포스트잇을 붙여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읽은 좀 짧은 작별인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의 소설이고 배경은 미래입니다. 철이라는 인간인지 휴머노이드인지 불분명한 인물이 나오고 이 인물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별을 하고 위기를 겪어가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길이가 짧은데도 분명한 소재와 주제의식 덕분에 독자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작가님께서 글을 정말 잘 쓰시기 때문에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도 이렇게 좋았는데 증간에서 나온 작별인사는 또 얼마나 좋을지 정말 기대가 돼요. 제가 이 증간본인 작별인사를 읽게 되면은 그 책에 대한 리뷰도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읽은 책은 유은실 작가님의 순례주택입니다. 이 책은 제가 독서템 소개 영상에서 독서노트 쓰는 걸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짧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책은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요즘 꽤 핫한 책입니다. 순례주택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고 사회 문제들을 가볍게 그리고 재미있게 다룬 책입니다. 청소년 도서이기 때문에 깊게 파고들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사람을 더 많이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다 가다 한 번씩 생각하게 만들고 일상에서 떠올리게 만드는 것은 꽤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강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서 잔잔하게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 더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당한 것조차 모를 수가 있거든요.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네 번째로 읽은 책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2권입니다. 3월에 1권을 읽었고 4월에 2권을 읽었는데요. 1편도 한심한 김부장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이러면서 왔는데 이건 역시 더 한심한 정대리 때문에 아휴 하면서 읽은 책입니다. 정대리는 폼생폼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이 없는데도 할부로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쇼핑하고 또 결혼할 때도 돈을 팍팍 쓰고 인스타그램에 태그를 달아서 자랑을 하고
신혼집도 남들이 괜찮게 사는 그런 동네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은 현재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 건지는 각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책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독서노트는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무실 사진을 붙여주었고요. 이렇게 꾸며주었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째로 읽은 책은 루리 작가님의 긴긴 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좀 늦게 읽은 편인데요. 작년에 많은 분들이 인생책이다, 너무 좋았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던 책입니다. 어린이들이 읽어도 좋은 책이고 오히려 어른들이 읽으면 더 와닿는 게 많을 것 같은 책이에요. 이 책 표지가 너무 예뻐서 저는 이렇게 아예 투명한 용지에다가 출력을 해서 크게 뽑아서 붙여 넣었고요. 이 코뿔소와 펭귄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설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 모습만 봐도 약간 마음이 울컥하는 아련해지는 그런 감정이 드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동물이 나오는 책입니다. 동물이 나오는 책이라서 더 아름답고 예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이들이 인간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험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지켜내고 긴긴 밤을 함께 보내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문장들이 정말 많았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사파들도 진짜 아름다웠어요. 독서노트는 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긴긴 밤이라서 밤이 이렇게 있고 그들이 밤 사이를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싶었고요. 그 사이에 좋았던 문장들을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았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읽은 책은 파친코 1, 2권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었고 요즘 엄청나게 핫한 책인 것 같아요. 판권이 만료되어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진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운 좋게 구입을 해서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책에 관한 내용은 제가 만든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감상평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 책 1권을 읽을 때는 와, 정말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제강점기의 이야기인데도 작가님이 너무너무 묘사를 잘하셨고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선자라는 캐릭터의 강인한 성격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2권으로 넘어와서는 세대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 인물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개연성이 좀 1권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성경책의 구약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구약을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무엇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건도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TV에서 방영하는 파친코 드라마에서 1, 2권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교차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참 탁월했다고 생각을 해요. 뒤로 갈수록 이야기의 개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여튼 그래서 1권만 놓고 보면 별점 5개를 주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그랬어서 이 2권을 합쳐서 저는 별점 4개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파친코 이 책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어쩔 수 없이 힘든 삶을 어떻게든 살아가야만 했던 평범한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참 좋았던 책입니다. 등장인물들 가게를 좀 써주고 싶었는데 등장인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굳이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자에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뿌리들, 모자수, 솔로몬 이렇게 표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파친코 제목에 대한 의미도 이쪽에 적어주었고요. 제가 느낀 점들을 좀 길게 써주었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째로 읽은 책은 김겨울 작가님의 아무튼 피아노입니다. 북튜버 중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겨울서점의 영상보다는 글을 쓰는 김겨울 작가님을 더 좋아합니다.
많은 책을 내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글을 많이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번에 신간인 아무튼 피아노를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 글을 잘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아무튼 시리즈는 지금까지 제가 꽤 많이 읽어봤거든요. 제가 읽었던 아무튼 시리즈는 좀 가벼운 에세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무튼 피아노는 가볍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볍게 읽으려고 룰루랄라 시작했다가 묵직해진 마음으로 읽게 되는 책이었어요. 작가님이 정말 진심으로 피아노를 좋아하시고 피아노로 표현되는 음악을 좋아하시고 오래도록 피아노라는 대상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아하는 대상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빠져들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피아노를 좋아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 1년 정도 레슨을 받으면서 피아노를 다시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요즘은 아주 가끔만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김겨울 작가님도 발레를 배우셨더라고요. 사실 발레와 피아노는 뗄 수가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피아노 음악에 맞춰서 발레 동작을 하고 춤을 추니까요. 요즘 제가 빠져있는 발레와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던 책이었습니다. 독서노트는 마침 제가 피아노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사진을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좋았던 문장들이 진짜 많아서 이렇게 빽빽하게 써주었는데요. 이 문장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이다. 내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정말 좋았습니다. 밀리의 서재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째로 읽은 책은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입니다. 제목부터 느낌이 오죠? 괴담 모음집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공포스러운 책은 잘 안 읽거든요. 특히 괴담, 귀신이 등장하고 무섭고 이런 분위기의 책을 읽지를 못해요. 제가 굉장한 쫄보거든요. 공포영화도 못 보고요. 추리소설 같은 경우도 너무 잔인한 추리소설은 못 읽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은 이유는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책이 부커상 후보라는 것도 대단한데 우리나라 괴담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았고요. 제가 읽을 수 있었다면 다른 분들도 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단편 모음집이고요. 총 10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독서노트는 이렇게 가려놨는데 10개의 단편이 이렇게 있고요. 저는 제목을 써주고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워서 평소에는 안 보려고 이렇게 가려놨고요. 그리고 작가의 말이 굉장히 좋아서 작가의 말도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기발하고 재미있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공포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궁금하게 하고 또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잖아요. 이 책도 그런 책이었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분명하게 어떤 결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단편들도 있었는데요. 또 열린 결말이 더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기묘한 이야기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패배의 신호입니다. 이 책은 제가 구입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서야 읽어보게 되었어요. 이전에 올렸던 리드 윗미에서 읽었던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지극히 단순한 스토리 라인인데도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이야기를 이끌고 나가는 프랑스와즈 사강의 힘이 대단한 책입니다. 스토리는 진짜 단순합니다. 두 커플이 나오는데요. 두 커플 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유한 여자와 어린 남자, 부유한 남자와 어린 여자 이렇게가 커플인데
이 커플에서 어린 남자와 어린 여자가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하고 각자의 연인에게 이별을 고하고 둘이 만나 절정에 치닫고 서서히 감정이 하락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도 시시각각 바뀌는 감정의 변화들을 독자들이 너무나도 잘할 수 있게 작가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보다 좀 더 농염해진 이야기의 느낌이고, 일단 여주가 너무 철이 없어서 욕하면서 보지만 또 이 여주의 성격과 감정을 작가가 섬세하게 잘 그려내니까 이해가 또 가더라고요.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소설은 참 많지만 남녀의 사랑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룬 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강은 사랑이 순수하고 아름답고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랑은 위태롭고 열망하고 사라지고 타협하는 끝이 있는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좋았어요. 특히 이 책의 흐름이 봄, 여름, 그리고 가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너무 좋았던 건 이 책을 보면 봄까지가 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몰래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결국은 서로의 연인에게 헤어짐을 고하고 여름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봄이 이만큼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 순간까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이만큼이 그렇게 되고 결국은 둘이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여름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여름의 마지막은 여름이 끝났고 그것은 그들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여름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가을이 시작이 돼요. 이 말인 즉슨 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웠고 더 아름다운 순간은 오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을을 맞이해서 이 두 커플의 감정이 어떻게 다시 변화되고 또 하락을 하고 끝이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원래 여름은 강렬하잖아요. 사랑의 감정도 절정에서는 강렬한데 짧잖아요. 이거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책 표지에도 프랑스 소설임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에펠탑과 여인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이런 느낌으로 꾸며주고 싶었거든요. 원래 이쪽까지 꾸밀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책 제목을 너무 어이없게 잘못 써가지고 이 책을 그냥 한 페이지를 다 할애를 해서 꾸며주자 해서 꾸며줬습니다. 흑백의 느낌이 있어서 저도 흑백의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주었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프랑스 여자 같지 않나요? 제 생각일 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발레복을 샀을 때 들어있던 취급 설명서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마침 흑백이고 이 여인도 페베 신호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이미지가 너무 유사해서 이거다 싶어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로 갔을 때의 이렇게 변화들을 적어주었고 페베 신호라는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째 책까지 리뷰를 다 해봤고요. 여기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일단 달력에 숫자를 적어줄게요. 날짜를 호다닥 써볼게요. 날짜를 다 적어주었고요. 이제 책 표지를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4월에 핫한 책들을 꽤 많이 읽었더라고요. 궁금했던 책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궁금하셨던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별점 5개를 준 책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술래주택, 골, 배신. 이번 달에는 제가 이렇게 4권에게 별점 5개를 주었더라고요. 그냥 봐도 대충 알겠어요. 일단 파친코 1권은 2권이랑 같이 했을 때 좀 떨어져서 얘는 빼고요. 술래주택도 그 당시에는 별점 5개를 주었는데 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는 더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패배의 신호와 긴긴 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어렵네요. 그리고 두 소설이 어쩜 이렇게 극과 극일까요? 패배의 신호는 진짜 어른의 사랑이고 긴긴 밤은 아이들에게도 읽히면 좋을 아동도서고 참 어렵네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긴긴 밤, 패배의 신호. 아, 둘 다 너무 좋았는데 어떡하지? 이게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이번 달만 2개 다 뽑으면 안 될까요? 이번 달만 2개를 뽑는 걸로 예외를 저에게 허락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번 달만 예외로 이 2권 다 4월에 읽은 최고의 책으로 뽑겠습니다. 도저히 못 고르겠어요. 그러면 이 2권을 제가 4월에 읽은 최고의 책으로 하고요. 이제 독서 달력에 붙여줄게요. 달력에 이 책 표지들 붙이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손이 떨리네요. 빨리 이거 촬영을 다 끝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싶어서 지금 점심을 안 먹었더니 살짝 손이 떨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책 표지는 다 붙였고요. 이제 제가 뽑은 최고의 책 2권에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긴긴 밤, 그리고 패배의 신호. 이렇게 해서 제가 4월에 읽은 책은 총 10권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은 패배의 신호와 긴긴 밤입니다. 이 2권은 꼭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할게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톰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